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고 군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좀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주말 해서 면접들 많이 보셨죠? 학종 면접들 많이 진행이 이미 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결과 발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질문 받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들 많이 하냐면, 선생님, 제가 너무 평범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시험 아마 불합격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불안해했던 학생들이 있길래,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질문이 평범하다고 해서 절대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평범하면 변별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똑같은 지원 동기,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지원 동기 묻는데 지원 동기 가지고는 변별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꼬리 질문 많이 나왔어요.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평범한 질문 나쁜가요? 평범한 질문이 많이 나오면 나쁜가요? 불안해요. 뭐 예를 들어 지원 동기가 뭔가요? 뭐 땡땡 과목에 대한 어떤 뭐 학습법은 뭔가요? 뭐가 있을까요? 뭐 리더십 보인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뭐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평범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평점이 나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질문이 평범해도요. 전부 변별이 됩니다. 뭘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유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는 잘 모르지만, BTS에 대해서, 가수에 대해서,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가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볼까요? 뭐, BTS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뭐 이런 거 나왔다고 쳐볼게요. 또는,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새 BTS가 유행하니까, 저는 BTS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TS를 좋아합니다. K-팝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미국 차트에서 1등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인 가수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찐팬이라면 BTS의 찐팬이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BTS 말하는 어떤 눈빛과 태도부터 다르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BTS 두 손 모으면서 BTS 아세요? BTS 걔들이 처음에 했을 때 아무도 몰랐을 때 그때부터 팬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나왔을 때 그때 생각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BTS의 이런 그 음악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가요를 선도하는 가수가 됐습니다. 근데 BTS 중에서 저는 특히 이런 멤버는 특히 좋아하는데 그 멤버가 부른 솔로곡의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작곡할 때 이런 부분에 힘을 줘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얘기가? 그러니까 질문은 평범해도요. 그 대답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생기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부에서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대답을 한다고 해볼까요?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전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다르냐면 전제는 우리가 이제 생기부에 기입되는 내용 있죠? 여러분이 활동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들이 전부 생기부에 다 기록되셨나요? 이 생기부에 기입되는 내용은요. 이 내용 자체는 그 생기부에 기입된 내용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빙산의 일각? 100분의 1? 정도만 기입된 거죠. 내가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어도 두 줄, 세 줄로 기입되고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줄, 세 줄 내용으로 대답할 거예요. 질문을 하면. 기입되지 않은 생기부에 간단하게만 기입된 내용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나와도요. 내가 찐으로 활동을 했고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 분석해서 면접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말빨이 좋다고 해서 생기부 면접에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기부를 분석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면접을 할 때 해보면 다 티가 나요. 저희 학원에서도 모의 면접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차이가 갭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그러니까 면접 준비할 때 대충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는 그런 죄송하지만 건방진 소리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생기를 분석하고 분석해서 더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셔야 돼요. 저는 BTS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신승훈이라는 가수에서 질문하면 저도 할 말 많거든요. 예전에 신인왕 경쟁을 했던 이범학이나 심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신인왕 받고 했었지만 결국 신승훈은 그 셋 중에서 신인왕을 받지 못했으나 그 공중파에서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한 건 신승훈이 됐고 150곡 이상의 작곡을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할 얘기 되게 많아요. 나이가 밝혀지면 안 되는데 옛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이 얘기를 왜 신승훈 얘기를 왜 꺼냈냐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옛날 가수라던가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취미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한다면 평범한 질문을 해도 해줄 얘기가 되게 많죠. 아버님이 보고 계신다. 본인 낚시 좋아하신다. 그럼 낚시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할 얘기 되게 많으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질문을 해도요. 변별은 다 됩니다. 절대적으로 변별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 하시고요. 또 하나 더. 평범한 질문에 대해 얘기했다면 두 번째. 꼬리 질문. 꼬리 질문이 많이 나오면 불리한가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대답한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 그 면접관이 자꾸 꼬리 질문 자꾸 하셨어요. 제가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라고 불안해하는데 꼬리 질문 많이 나오면 불리한가요?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명이 나왔죠. 여러 명이 소개팅 전 남자니까 상대방 여성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누구한테 여러분은 누구에게 질문할 거예요? 아무에게나 돌아가면서 한 명씩 골고루 질문하나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사람은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더욱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니까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건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질문이 탐탁지 않아서 좀 더 대답해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이 집중이 된다면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답을 했지만 나 너 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왜? 면접관 여러 명이죠. 나 말고 이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를 조금 더 소개해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저희 면접 준비시키던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꼬리 질문 나오면 좋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좋아해라. 꼬리 질문 나오면 좋아해라. 왜? 너한테 관심 있다는 신호다. 단 대답은 훨씬 더 그 꼬리 질문의 취지에 맞게 대답은 잘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면접을 끝내고 나서 불안에 떠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 두 가지 항목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직 면접이 남은 학교들이 꽤 있죠. 11월 달에도 면접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생기부 가지고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나올 수 있는 면접 질문에 대한 준비들을요. 어떻게 해서든 대답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메인 스트림, 내 생기부의 메인 스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하면요. 질문의 모양이 바뀌어도 다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면접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무엇에 대한 핵심인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지금 제가 한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거면 아직 면접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면접 가지고 합불이 바뀝니다. 10명 중에도 한 4, 5명 정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까요? 불안해서 학생들. 솔직히 최초합하는 학생은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하나는요. 안전하게 붙는 애들. 그러니까 1차에서 예를 들어 3배수를 뽑아요. 뽑아서 10명 뽑는데 30명을 1차로 뽑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 1부터 10등까지 붙은 학생들이 보통 성적 좋은 애들이 앞부분 1, 2, 3, 4 이렇게 붙는 거 맞아요. 근데 걔들은 딴 데 가요. 그러니까 그 뒤로 가는 거는 근데 성적이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면접이 영향력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성적 좋은 애들이 1에서 10등으로 먼저 붙을 것 같은 학생들이 얘들이 면접 준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세요? 다 면접 준비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성실한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은 대신 그 상위 대학에서도 또 뽑히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 기회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순간이 도는 거예요. 면접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일반고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